최수호, 대한민국의 트로트 가수이자 국악을 뿌리에 둔 음악인. 그 이름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은 무대 위에서의 반듯하고 진중한 모습, 특유의 깊은 감성과 단단한 목소리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요즘 그의 주변을 감도는 공기는 너무나 무겁고 침울하다. 그의 건강이 점차 나빠지면서 가족과 친구들, 동료 가수들, 그리고 그를 사랑하는 팬들은 매일같이 커다란 불안과 슬픔 속에 살아가고 있다. 최수호는 2022년 TV조선에 출연해 최종 5위에 오르며 많은 사랑을 받았고, 이후에도 2025년 MBN에서 최종 6위에 오르며 트로트 국가대표라는 수식어를 얻었다. 그는 화려한 무대 뒤에서 항상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온 예술가였다. 국악에서 시작된 그의 음악 인생은 트로트로 이어졌고, 그는 전통과 대중성을 모두 품은 보기 드문 가수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점차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빈도가 줄어들었다. 그리고 결국 그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병원에 입원한 뒤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은 더 이상 그를 평범하게 대할 수 없었다. 늘 강인하고 고요하던 그가 병상에서 힘겹게 숨을 몰아쉬며 누워있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두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심지어 담당 의사들조차 그의 상태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할 정도였다. 젊고 활기찼던 그가 왜 이렇게 급속히 쇠약해졌는지 누구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했다. 최수호의 부모는 병원 복도를 하염없이 걷는다. 내 아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마치 가늘고 찢어진 실처럼 가슴을 후빈다. 아버지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담배를 입에 무는 척만 한다. 하지만 아무 말도 없이 눈물을 훔치는 그의 뒷모습이 이 모든 슬픔을 설명해준다. 자식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는 현실은 부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다. 그는 항상 부모님께 효도하며 살았던 아들이었고, 어느 무대에서도 부모님이 계셔서 제가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던 아들이었다. 그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은 요즘 말이 없어졌다. 늘 웃음이 가득했던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하다. 누구도 먼저 농담을 꺼내지 못한다. 병원 침대 옆에서 그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린다. 함께 노래를 만들고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웃고 울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너무나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특히 애써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은 그의 병세를 전해 듣고선 각자의 무대에서 눈물을 터뜨리곤 했다. 그가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의 음악은 한 조각이 비어 있었다. 팬들 역시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 공연장에서 그를 응원하며 보내던 환호, 팬카페에 올리던 따뜻한 글, 영상 하나하나에 달린 댓글들은 이제 기도문으로 바뀌었다. 수호님, 꼭 이겨내세요. 우리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 그 기도조차 조심스러워졌다. 하루하루 그의 상태가 더 나빠진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팬들은 깊은 절망에 빠지고 만다. 그리고 장례식. 아직 끝을 말하기는 이르지만 사람들은 이미 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그의 부모는 검은 옷을 입은 지인들이 병원에 모일 때마다 무언의 슬픔에 잠긴다. 친구들은 침묵으로 그를 애도하고 동료 가수들은 무대에서 그를 위한 노래를 부르며 눈물을 삼킨다. 이 노래는 수호를 위해 부릅니다 라는 말 한마디가 관객들의 가슴을 찢어놓는다. 많은 이들이 말없이 눈물을 흘리고 어떤 이들은 말조차 하지 못한 채 앉아만 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음악이 흐른다. 최수호가 국악을 처음 배울 때 즐겨 들었던 가야금 소리와 그의 대표곡이 번갈아가며 재생된다. 의식이 희미한 그가 그 소리를 들으며 어떤 기억을 떠올리고 있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하지만 모두는 안다. 그의 음악이 누군가에게는 삶의 희망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눈물 속의 위로였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더욱 슬픈 이유는 최수호가 너무나 따뜻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무대 위에서는 늘 프로페셔널했지만 무대 밖에서는 누구보다 소탈하고 진심 어린 사람이었다. 스태프들에게 인사를 잊지 않았고 무명의 후배들에게는 먼저 다가가 조언을 건넸다. 그가 사라진 무대는, 그가 없는 세상은 너무나 조용하고 허전하다. 지금 그의 주변 사람들은 누구도 이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를 처음 국악계에 이끌었던 스승은 조용히 붓을 들어 편지를 썼다. 수호야, 너는 아직도 내게는 제일 빛나는 제자다. 한 후배는 인터뷰에서 울먹이며 말했다. 형, 나중에 또 무대에서 같이 노래 부를 수 있겠죠? 누구도 그의 자리를 채울 수 없고 누구도 그의 삶을 대신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조용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최수호. 무대 위에서는 강한 눈빛과 깊은 감성으로 관객의 마음을 휘어잡았던 그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외롭고 고단한 시간을 견뎌온 사람이었다. 2002년 7월 1일,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문화와 언어의 장벽을 오가며 살아야 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 그는 일찍부터 질문을 품었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일까? 그 질문은 오랜 시간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고 그것은 곧 음악이라는 해답으로 이어졌다. 그가 처음 대중 앞에 선 것은 2013년 SBS 놀라운 대회 스타킹을 통해서였다. 당시 고작 11살이던 그는 마이크를 손에 들고 무대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 눈동자는 어린아이답지 않은 결연한 빛이 있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떨리는 순간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이듯 노래를 불렀다. 그 한 곡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저 아이 보통이 아니다 라는 인상을 남겼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간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집안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고 어린 나이에 홀로 연습실과 아르바이트 사이를 오가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다. 그는 늘 무언가를 이겨내야 했다. 친구들과 놀 시간도 학원에 다닐 여유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노래. 그것이 그를 지탱해주는 전부였다. 새벽녘 지하철역 구석에서 휴대폰으로 MR을 틀고 혼자 연습하던 날들. 냉방도 되지 않는 좁은 연습실에서 땀을 뚝뚝 흘리며 발성 연습을 하던 기억은 지금도 그의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시절. 그는 오로지 꿈 하나만을 위해 쉼없이 달리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국악을 배웠다. 할머니가 즐겨 듣던 판소리가 그의 첫 음악이었다. 국악은 그의 감정과 호흡, 그리고 무대에 대한 태도를 다듬어주는 스승이었고 동시에 마음의 언어였다. 하지만 시대는 빠르게 변했고 국악만으로는 대중과 소통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느낀 그는 스스로 장르를 넘어설 필요성을 절감했다. 그리고 그때 트로트라는 장르가 그의 눈앞에 다가왔다. 그것은 국악의 감성과 호흡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길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는 국악에서 트로트로, 전통에서 대중으로 자신의 음악 여정을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KBS 트롯 전국체전에 참가하며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대중에게 알리게 되었다. 이 무대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다. 수많은 재능 있는 참가자들 사이에서 그는 결코 튀지 않는 외모와 조용한 성격 때문에 처음엔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무대가 시작되고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심사위원들과 관객은 모두 고개를 들었다. 그 소리는 어디선가 들었던 익숙함과 동시에 마음속을 울리는 절절함이 있었다.
그는 그날 무명의 소년에서 모두의 관심을 받는 가수로 도약했다. 이후 그는 TV조선 미스터 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 참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대중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참가 전 그는 활동명을 최수호로 바꿨다. 누군가를 지켜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름이었다. 이전까지는 본명인 최은찬으로 활동했지만 새 이름으로 새 무대를 향해 나아갔다. 그는 2화에서 갈무리를 선곡했고 3화 팀 미션에서는 장민호의 사랑의 누나를 열창했다. 6화 1대1 데스매치에서는 송가인의 월화가약을 부르며 깊은 감성과 테크닉을 모두 선보였고 8화 대장전에서는 징기스칸 팀으로 나훈아의 영영을 불러 당당히 1위를 차지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다. 그가 겪어온 슬픔, 외로움, 고단함, 그리고 이를 뛰어넘은 강인함이 모두 녹아 있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듣는 이의 가슴을 울렸고 관객들은 마치 그와 함께 울고 웃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13화에서 현철의 안즈나 선아 당신 생각을 부르고 5위를 차지한 것은 단순한 성적이 아니라 그가 무대 위에서 얼마나 진심을 다해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장면이었다. 이후 그는 TV조선 화요일은 밤이 좋아에 여러 차례 게스트로 출연하였고 96화부터 93화까지는 고정 멤버로 활약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할 때 늘 음악으로 사람의 마음을 지키고 싶은 가수 최수호입니다 라고 말했다. 짧은 인사말 속에 그의 삶이 다 담겨 있는 듯했다. 2025년에는 MBN 개국 30주년 기념으로 열린 애에 참가하였고 13화에서는 김영동의 한내의 이별을 부르며 6위를 차지했다. 이 무대에서 그는 이전보다 더 성숙하고 깊어진 목소리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무대가 끝난 뒤 그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 노래는 제 지난 날을 생각하며 부른 곡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스튜디오는 조용해졌고 관객들은 뜨거운 박수로 그의 감정을 받아주었다. 그는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존재해왔다. 고단한 유년 시절, 치열했던 연습생 시절,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그는 한 번도 요란하지 않았지만 결코 누구보다 약하지도 않았다. 최수호라는 이름은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그는 그 이름처럼 누군가의 마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고 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